차량 사운드 디자인 관련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ASD 개발 노하우 및 미래차 대응 전략의 제목으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자동차 사운드 디자인 리서치랩의 장경진 글로벌 R&D 마스터입니다. 본 발표의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연구 배경, 2장 브랜드 사운드 개발 전략, 3장 목표음 합성 방법론, 4장 ASD 즉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개발 노하우, 5장 ASD 개발 사례, 6장 미래차 대응 신기술의 순서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장 연구 배경입니다. 먼저 본 연구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사운드 개발 패러다임이 패시브에서 액티브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소음을 저감하거나 좋은 사운드를 얻기 위해 엔진 마운트, 흡기계, 배기계 등을 설계하는 수동적 방법에 많이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법규나 중량, 원가 등에 있어서 개발 자유도가 부족해서 원하는 사운드를 구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ANC, ASD, ESG, 능동 배기계 등 소음을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쟁사들은 2012년 이후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기술을 활발히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2013년에 ASD 기술을 양산차에 처음으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타사의 경우 특히 고급 브랜드 차량은 특색 있는 주행음을 USB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몇몇 브랜드를 살펴보면 BMW의 경우 ASD나 전자식 배기계 등을 활용해서 BMW만의 색채를 갖는 소리를 만들고 있고, 아우디의 경우 대부분 단조롭고 정제된 음색이지만 스포티 컨셉의 차량은 ASD나 능동 배기계를 활용해서 확실히 차별화된 사운드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또 포르쉐의 경우는 포르쉐 노트라는 고유의 음색을 정의하고 이를 엔진과 배기계를 통해 구현하는데, 최근 전기차 타이칸에서는 앞뒤의 외부 스피커를 활용하여 사운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2013년 말에 벨로스터를 통해 ASD 차량을 처음으로 양산했습니다. 북미와 국내에서 모두 멋진 사운드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브랜드에 맞는 일관성 있는 사운드를 당사의 모든 차량들에 전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개발 전략과 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 연구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당사의 브랜드 사운드 개발 전략을 수립하였고, 이제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자 해석 방법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에서 어떤 느낌의 사운드를 개발할지 전략을 수립하기 앞서서 고객들이 차량에서 어떤 사운드를 선호하는지 알아내기 위해서 사운드의 주요 인자를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과정에서는 다양한 차량의 주행음을 계측하고 음원 샘플을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양한 문헌 주사를 통해 많이 사용되는 첨가음 어휘를 수집하고 대표 어휘를 추출합니다. 다음 3번 과정에서는 이들 첨가음 어휘를 갖고 앞서 수집한 주행음 샘플에 대하여 다수의 평가 인원이 청음 평가를 수행합니다. 이어서 이 청음 평가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 데이터를 종합해서 첨가음 어휘에 대한 상관 행렬을 구성합니다. 다음 5번 과정에서는 이 상관 행렬을 갖고 주성분 분석을 수행해서 사운드 주요 인자를 도출하고 그 주요 인자에 대한 명칭을 정의합니다. 마지막 과정에서는 인자 변환 수식을 이용해서 모든 주행음 샘플을 포지셔닝 맵에 배치시키고 앞서 평가한 각 주행음들의 어떤 인자가 강하게 포함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서 각 사운드에 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은 앞서 소개한 방법론을 이용해서 사운드 인자 해석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사운드 관련 문헌에서 85개 어휘를 선정했고, 이 중 빈도수 높은 9개 어휘를 추출해서 42명이 38대의 주행음 샘플을 갖고 감성평가를 진행한 후에 주성분 해석을 수행해서 오른쪽 표와 같이 2개의 주성분을 도출했습니다.
세로의 수치는 각 어휘의 기여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 결과를 통해 제일 주성분은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조화롭고 부드러운 특성이 강해서 저희가 정제된 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제2 주성분은 빠르고 스포티하고 날카롭고 우르렁거리는 특성이 강해서 저희가 힘있는 이란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서 얻은 인자 변환식에 데이터를 넣어서 각 주행음 샘플에 대한 포지셔닝 맵을 작성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면 정제된 점수가 높은 차량들이 맨 위와 같이 선정되었고, 힘있는 점수가 높은 차량이 중간에 보시는 바와 같고, 또 정제된과 힘있는 점수가 함께 높은 차량들이 맨 아래와 같이 선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포지셔닝 맵의 결과를 각 브랜드별로 구분하여 특징을 파악해 보았습니다. 먼저 BMW 브랜드의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고급차, 중대형차, 고성능차 등 차급 간의 특징이 또렷이 구별되고 있습니다. 즉 고급차는 정제된 특징이 높고 고성능차는 힘있는의 특징이 높습니다. 이에 비해 벤츠 브랜드의 경우는 고급차는 정제된 특징이 높지만 고성능차는 산포가 꽤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우디 브랜드의 경우는 대부분의 차량에서 정제되는 특징이 모두 높게 나타났고, 힘있는의 특징은 차급에 따라 분명히 구분되는 경향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서는 청음평가 데이터 없이 계측평가만으로 포지셔닝 맵을 구성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음평가는 많은 수의 평가 인원이 필요하고 사운드 샘플이 생길 때마다 다시 같은 인원을 모아서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간단히 계측평가만 진행해도 청음평가와 유사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방법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사운드에 대한 다양한 계측과 음질 분석을 진행한 후 이 결과를 청음평가 결과와 함께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서 사운드의 주요 인자에 대한 상관식을 도출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수식이 저희가 정의한 음질 관련 계측 변수를 갖고 사운드의 두 개 주요 인자를 표현한 식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측평가와 청음평가 간 다중회귀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정제된의 특성을 높이려면 가속 투과함과 샤프니스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고, 힘있는의 특성을 높이려면 라우드니스와 토넬리티를 높이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상관식이 있으면 새로 사운드를 수집할 때마다 청음평가를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간단히 이 수식에 대입해서 그 사운드에 대한 특징을 분석하고 포지셔닝 맵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청음평가로 작성한 포지셔닝 맵과 계측평가로 작성한 포지셔닝 맵을 비교한 결과인데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서 포지셔닝 맵에서 당사 차량 사운드의 현재 위치와 나아갈 방향을 정의하였고,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 세 개 브랜드의 주행음 속성 및 개발 방향을 정의하였습니다. 이 결과는 당팀에서 진행한 브랜드 사운드 개발 산학 연구 결과에 기반하는데, 현대자동차의 경우 주행음 개발 방향은 완벽하고 안정감 있고 편안한 소리로 정의하였고, 기아자동차는 역동적이고 차별화되고 당당한 소리로 정의하였으며, 제네시스는 조화롭고 섬세하고 웅장한 소리로 정의하였습니다. 이러한 주행음을 구현하기 위한 목표음 합성 기법도 제시를 하였는데, 현대자동차 사운드는 으뜸 화음을 사용하여 중저음과 중고음 대역 위주로 튜닝하고, 기아자동차는 으뜸 화음 및 계류 4화음과 호랑이의 포먼트 필터를 사용하여 저음과 중음 대역 위주로 튜닝하고, 제네시스는 으뜸 화음 및 파워 화음을 사용하여 저음부터 고음의 넓은 대역에서 튜닝하는 방법을 사용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방법론은 3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ASD 개발 전략을 당사의 전 차종에 확대 전개하기 위하여 3개 브랜드별, 3개 차급별, 2개 엔진별로 ASD의 표준 목표음을 디자인하고 이를 실차해서 구현하였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 표준 목표음을 갖고 실차해서 각 브랜드, 차급, 엔진별로 ASD를 튜닝해서 구현한 후 사운드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다음 장은 이러한 사운드 개발 전략을 갖고 차량에서 목표음을 합성하는 방법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목표음 합성을 위한 첫 번째 방법론은 엔진음 오더 간 레벨 균형화 방법입니다. 주행음은 엔진 오더가 증가함에 따라 주파수가 비례해서 높아집니다. 이때 주행음의 엔진 오더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한 비율로 음량을 저감해야만 각 엔진 오더 간 음량의 밸런스가 맞게 돼서 특정 오더가 두드러지거나 안 들리는 현상이 없게 됩니다. 이를 위해 맨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주행음 엔진 오더가 배수로 증가할 때 음량차의 기울기를 알파라는 값으로 정의하고 이 값이 얼마일 때가 적정한지를 분석해 봤습니다. 약 40대의 차량을 계측해서 각 오더에 대한 전체 RPM 평균을 계산했고 우측 두 개의 그래프는 이 중 12대의 평균 음압 레벨을 도시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그래프의 X축은 오더, Y축은 음압 레벨인데 맨 오른쪽과 같이 로그 스케일로 표현한 결과를 보시면 오더가 배수로 증가함에 따라 음량은 거의 선형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계측한 약 40대의 차량을 분석한 결과 저희가 제안하는 기울기 알파의 적정값은 9에서 15dB입니다. 고음 위주로 튜닝할 때는 9에서 11dB이 적당하고 저음 위주로 튜닝하면 13에서 15dB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적용한 방법론은 엔진음 오더별 선형성 유지 방법입니다. 우리가 차량을 가속할 때 일반적으로 차량의 RPM이 증가함에 따라 음량이 어느 정도는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위해 변동성도 필요한데 변동성이 너무 과하지 않으면서 적절히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ASD의 음량이 여기서 제시된 커브에 유사하게 따라가는 것이 사운드의 선형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를 위한 음량 계산 수식이 보이는 식과 같고 여기서 상수 K에 대하여 저희가 추천하는 값은 0.1에서 0.4 사이입니다. 음량 증가가 거의 없는 안정감 위주의 차량은 0.1에서 0.2가 적당하고 역동감 위주의 차량은 0.3에서 0.4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목표음 합성을 위한 세 번째 방법론은 화성학적 방법론입니다. 이 기술을 차량에 적용한 것은 저희가 최초입니다. 음악의 주파수 스펙트럼과 엔진음의 주파수 스펙트럼은 서로 비슷한 점이 있는데 음악은 많은 배음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엔진음 역시 엔진 오더라고 하는 회전 성분에 의해 많은 배수 성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에서 화음을 구성하는 음계는 특정한 주파수 간격을 갖고 있는데 조가 변화해도 그 주파수 간격의 비율은 일정해서 화음이 유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엔진음도 화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먼저 임의의 RPM에서 화음을 나타내는 음계와 똑같은 주파수에 해당하는 엔진 오더를 선정하면 RPM이 변하더라도 미리 지정한 엔진 오더들 간의 주파수 간격의 비율은 일정해서 화음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중간에 보시는 표는 각 음계의 주파수와 이에 맞는 엔진 오더를 매칭시킨 테이블입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주행음에서 화음과 매칭되는 특정 엔진 오더를 더 부각시켜서 화음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화음에 해당하는 엔진 오더가 하프 오더나 정수로 딱 맞아떨어지기도 하지만 안 맞는 경우에는 가장 근접한 엔진 오더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으뜸 화음을 나타내는 도미 소음의 경우 4기통에서는 2차, 2.5차, 3차 엔진 오더를 사용하면 되지만 6기통에서는 미에 해당하는 3.78을 ASD로 구현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옥타브의 근사값인 7.5차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우측에 보시는 표에는 저희가 브랜드를 표현하는 3개의 화음 및 이를 표현하기 위한 엔진 오더를 도시하였고 이러한 식으로 브랜드 사운드를 구현하기 위해 화성학적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방법론은 포먼트 필터 적용 방법이고 이 방법 역시 저희가 최초로 개발해서 차량의 엔진 ASD에 적용했습니다. 앞서 화성학적 방법이 엔진 오더 도메인에서 목표음을 디자인하는 방법이라면 이 방법은
주파수 도메인에서 목표음을 디자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들 두 가지 방법은 목표음 디자인 시 자유도를 높여서 상호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동물의 성대 구조를 모방하는 포먼트 필터를 이용해서 동물 울음소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과정을 설명드리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먼저 브랜드 혹은 차량 컨셉에 어울리는 동물을 선정하고 이 동물의 울음소리를 녹음한 후에 그 에너지 스펙트럼을 분석해서 가장 큰 공진을 나타내는 주파수를 3개 정도 선정합니다. 이 결과를 갖고 필터를 설계한 후에 원래 엔진 주행음과 함께 합성해서 목표음을 생성하게 됩니다. 오른쪽 편은 호랑이 울음소리를 갖고 필터를 설계해서 목표음 B형을 디자인한 예입니다. 이제까지 설명드린 목표음 합성 방법론은 차례로 적용을 하면 되는데 이들 전부 혹은 일부를 차량의 특징에 맞게 선별해서 적용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방법론은 고객 니즈를 반영하는 개인화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이 기능 역시 저희가 최초로 시스템을 개발해서 차량에 적용했습니다. 이 기능은 고객이 UI 시스템을 통해서 원하는 사운드를 선택하거나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즉, AVN 시스템에서 모드를 선택하고 음량을 조절하거나 음색을 조절하거나 가속 페달의 반응도, 즉 RPM에 따른 음량 증가 커브 등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최종 결과를 마이엔진 사운드에 저장해서 원할 때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서 고객 맞춤형 ASD 사운드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4장에서는 ASD를 개발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속 성능 조화 튜닝에 관한 것입니다. ASD 튜닝 시 이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차량 동력 성능에 맞게 사운드를 적절히 보정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ASD 튜닝 파라미터로서 RPM과 악셀 페달 궤도량 즉 APS만을 주로 활용했는데 동력 성능을 더욱 잘 표현하기 위해 최근에는 토크와 차량 속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토크의 경우 운전자 의지와 실제 차량 가속 성능 간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서 사용이 필요한데 왼쪽 그림처럼 빨간색 APS 대비 파란색 토크가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 ASD 사운드를 증대해서 실제 엔진음을 보정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처럼 차량 속도 대비 사운드가 너무 낮은 경우 백그라운드 소음으로 잘 안 들리는 문제가 있어서 고속에서 ASD 음량이 적절히 커지도록 속도에 따라 사운드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 성능 조화 튜닝에 관한 것입니다. 아이들 조건에서도 ASD 사운드를 디자인할 수 있는데 이는 엔진의 거친 연소음을 일부 마스킹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이뿐 아니라 적절한 비팅을 추가해서 다이나믹한 느낌을 주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이때 마치 엔진음과 배기음의 주파수가 근접해서 맥놀이 현상을 일으키듯이 비팅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몇 가지 시도해 본 바로는 왼쪽 표의 AASD 2항과 같이 엔진 2차 성분과 2.5차 성분의 비팅음, 그리고 4차 성분과 4.5차 성분의 비팅음을 함께 만들어낼 때 자연스러우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개발한 ASD 시뮬레이션 장치에 관한 것입니다. ASD를 실차 튜닝을 통해 개발하는 데는 매우 많은 평가와 분석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튜닝 시간을 줄여서 ASD 개발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보시는 것과 같이 ASD 힐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 장치를 개발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각 엔진별, 지역별, 앰프 사양별 ASD 목표음을 시뮬레이션함으로써 실차 평가 전에 사전에 청음을 해서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 그림이 ASD 힐스 장치입니다. 그 분석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실차 소음을 계측하거나 TPA 모델을 이용해서 만든 실차음을 준비하고 아울러 캔 정보 및 ASD 튜닝 파라미터를 갖고 설계한 목표음 파일을 앰프에 넣어서 출력시켜서 ASD음을 같이 준비합니다. 이들 두 가지를 믹스해서 합성한 사운드를 헤드폰으로 청음을 하면
실차와 유사한 ASD 사운드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때 디자인한 ASD 음색도 확인할 수가 있고 앰프를 거쳐 나오는 음량이 적절한지, 실차 엔진음과 밸런스가 적절한지 등을 미리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ASD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PG와 실도로에서 튜닝하는 노하우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PG 튜닝의 경우 ASD 음량 변화, 로직의 작동 오류 등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메뉴의 왼쪽 그림은 과거 ASD 로직에 오류가 있었던 차에서 시간이 변함에 따라 음량이 변화했던 문제 사례를 보이고, 그 오른쪽 그림은 AVN에서 송수신하는 신호 문제로 ASD 음량에 큰 차이가 있었던 문제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차 튜닝 시 가감속 주행 성능과 사운드가 잘 매칭되도록 튜닝하는 것이 필요하고, 완가속, 급가속, 감속, 정속 등 다양한 조건에서 ASD 사운드를 이질감 없이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왼쪽 그림은 주행 모드별로 사운드를 적절히 차별화한 예를 보이고 있고, 그 오른쪽 그림은 약 20명의 평가인원이 각 주행 모드별 사운드의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를 도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음상이 적절한지, 또한 실도로에서는 주변 소음과 ASD가 잘 매칭되는지, 민감하거나 둔감한 고객 등 다양한 고객 성향을 모두 반영하는지, 또 장시간 사용해도 사운드가 피곤하지는 않은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간 산포가 적정하고 일관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그림들은 개발한 차량의 목표음과 공장에서 생산한 차량의 각 엔진 오더별 음량 산포를 계측한 결과인데, RPM 구간별 평균이 약 6dB 이내에 분포하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ASD 시스템에서는 사운드를 엔진음과 동기화시키는 레퍼런스 센서를 따로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차량의 엔진음과 ASD 사운드 간의 위상 차이에 의해서 만약 두 개 음량 레벨이 비슷한 경우에는 위상에 따라 사운드가 중첩 또는 서로 상쇄되는 효과가 생겨서 ASD 사운드 계측 결과가 차량마다 일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엔진음과 ASD 사운드의 음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경우라면 이러한 위상에 따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서 소개한 방법론과 노하우들을 적용해서 ASD를 개발한 사례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당사의 ASD 최초 개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사는 2013년에 FS를 통해 북미에서 ASD를 처음으로 양산을 했고, 이때 저명한 카엔 드라이버 편집장으로부터 동력 성능과 잘 매칭되고 진짜와 꼭 같은 사운드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후 국내에서는 추가적으로 엔진 사운드 이퀄라이저 시스템을 개발해서 론칭을 했는데, 이를 통해 다이나믹, 스포티, 익스트림의 사운드를 제공하면서 세부적인 메뉴를 운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FS 국내 고객의 80%는 20대, 30대들이었는데 이들 개성 강한 고객을 타겟으로 역동적 엔진 사운드를 제공했습니다. 또 오른쪽 그램에서 보시듯이 ASD를 사용했더니 ASD 사용 전 대비 고급스러움, 당당함, 흥미로움, 다이나믹함의 요소들이 모두 증가되었다는 감성 평가 결과를 얻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ASD를 확대 개발한 내용입니다. 당사의 브랜드 사운드 컨셉을 투입해서 ASD 차종을 확대하여 개발했고, 대표적으로 IK, CK, RG3, JX, HM 등이 해당됩니다. 이들 차량에서는 브랜드 및 차량 컨셉이 기반한 ASD를 적용했고, 화성악 및 포먼트 필터를 활용했으며 주행 모드에 연동해서 ASD를 차별화하여 개발했습니다. 세 번째 사례는 ASD 개발을 더욱 고도화하여 고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CN7N을 개발한 내용입니다. 이 CN7N은 기존의 엔진 사운드 이퀄라이저를 더욱 업그레이드한 N 사운드 이퀄라이저를 적용했습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의 주행 사운드 모드를 선정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메인 오더와 배음을 강조한 스포티 사운드, 고성능 N 차량에 적합하게 럼블음과 부밍음을 특히 강조한 하이 퍼포먼스 사운드,
또 트랙의 경주용차에 어울리도록 하이피치를 강조한 TCR 사운드, 마지막으로 크로스컨트리에 어울리는 부밍음을 강조한 랠리 사운드 등을 디자인하였고, 이들 사운드에 음량과 피치 등을 세부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메뉴를 넣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흥미와 감성을 자극하는 사운드와 UI 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CN7N 차량의 사운드를 한번 느껴보실 수 있도록 홍보 동영상 일부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 중인 미래차 대응 신기술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에 연동한 ASD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자 감정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주행음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2021년에 전기차 주행음 구현용으로 선행 기술을 개발해서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히 방법을 설명드리면 CNN 알고리즘에 기반한 상용 얼굴 인식 모델을 갖고 얼굴 표정으로부터 감정 인식 분류를 진행합니다. 이 결과를 갖고 미리 감정별로 분류된 ASD 라이브러리에서 감정에 적합한 음원과 파라미터를 선정해서 앰프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신체 상태에 연동한 ASD 기술입니다. 이 기술도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사용자의 신체 상태를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주행음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역시 2021년에 전기차 주행음 구현용으로 선행 기술을 개발해서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간단히 방법을 설명드리면 얼굴 영상으로부터 EVM, 즉 오일러리한 비디오 매그니피케이션 방법으로 심박수를 측정합니다. 이 EVM 기술은 MIT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기술입니다. 아울러 GSR 센서를 갖고 피부 전도도를 측정합니다. 이들 데이터를 종합해서 머신러닝의 일종인 SVM 방법으로 통합적인 신체 상태를 분석합니다. 다음으로는 미리 신체 상태별로 분류된 ASD 라이브러리에서 현재 신체 상태에 적합한 음원과 파라미터를 선정해서 앰프로 재생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운전 환경에 연동한 사운드스케이프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AI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차량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배경음을 구현하는 기술입니다. 저희 팀에서는 역시 2021년에 전기차 사운드스케이프 구현용으로 선행 기술을 개발해서 데모를 진행했습니다. 이 방법은 먼저 사전에 배경음 샘플을 준비하고 오디오 CNN 알고리즘으로 소리의 특징을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차량 주행 중 주변에 영상이 입력되면 비주얼 CNN 알고리즘으로 장소의 특징을 파악하고 머신러닝의 일종인 KL 다이버전스 알고리즘으로 영상 특징과 사운드 특징을 서로 비교해서 주변 영상에 가장 잘 어울리는 사운드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찾은 사운드를 배경음 라이브러리에서 꺼내와서 앰프로 재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색다른 기술인데 MASG, 즉 모터 기반 능동 사운드 생성 방법을 이용한 주행 사운드 구현 기술입니다. MASG 방법은 해외 업체에서 개발했는데 차량에는 저희가 처음으로 적용해서 선행 연구를 진행했고 데모를 수행했습니다. 간단히 방법론을 소개해드리면 왼쪽의 그림과 같이 PMSM 모터의 3상축을 2축의 직교 좌표로 변환하고 이를 다시 회전축과 방사축으로 변환한 후에 회전축은 기존의 모터 고유 기능으로 사용하고 방사축은 모터에서 진동이 발생하도록 제어를 해서 이를 통해 원하는 사운드를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이 방법은 가운데 표와 같이 AC 모터와 DC 모터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알고리즘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DC 모터에 적용하는 방법론은 저희가 산학을 통해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들 방법은 서로 장단점이 있는데 PMSM이나 AC 모터의 경우 제어 회로가 복잡한 반면에 음질 왜곡이 적은 장점이 있고 DC 모터의 경우 음질 왜곡이 다소 있지만 제어 회로가 비교적 간단한 장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모터가 정지하거나 회전하는 동안에도 이와 상관없이 원하는 사운드를 생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우측의 위, 아래 그림은 각기 MDPS 모터와 윈도우 모터를 이용해서 사인파와 엔진음을 생성한 결과의 데모입니다. 시간상 아래 윈도우 모터를 이용한 엔진음 생성 데모만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앞서 MASC 기술의 응용으로서 주행음뿐만 아니라 음악이나 전장음 등 다양한 사운드 재생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차량에는 매우 많은 모터가 있어서 이들을 각기 활용하면 마치 관현악단이 합주를 하듯이 원하는 사운드를 자유롭게 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스피커를 축소하거나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고 차량 외부에 음성을 전달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MDPS 모터, 윈도우 모터, 선루프 모터 등을 각기 이용해서 음악과 전장음과 휴대폰 알림음을 재생한 데모입니다. 이 중 첫 번째 경우만 재생해 보겠습니다. 이 데모에서 나오는 소리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순전히 모터의 진동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기서 모터는 회전하지 않고 진동만 하는 조건에서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미래 모빌리티의 청각 경험을 위한 당사의 대응 전략에 대한 것입니다.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에 맞추어 효과적인 사운드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자율주행차의 경우는 차량의 가감속, 교통정체 혹은 현재 주행 경로에 맞는 적절한 사운드를 구현함으로써 승객에게 신뢰감을 주고 아울러 필요한 주행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공유 또는 구독 차량의 경우는 운전자 성향을 파악해서 주행음이나 전장음 등 개인 맞춤형 사운드팩을 제공할 수 있고 PBV의 경우는 회의, 취침, 독서 등 사용 모드에 따라 적절한 사운드스케이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UAM의 경우는 모터 소음 저감 기술과 함께 비행체에 어울리는 사운드를 생성하는 기술을 병합하여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당사가 개발한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 기술의 개발 전략과 목표음 합성 방법론, 그리고 개발 노하우 및 개발 사례, 아울러 저희가 준비 중인 미래차 대응 신기술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